예, 지난 시간에 카스틸리아노 정의를 증명을 했고요. 요거였죠. 그쵸? 그다음에 인제 고거 예제를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간단한 예제를 봤었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모멘트를 인제 x의 함수로 정의를 하고 u는 인제 앞에서 그 모멘트의 제곱의 형태로 u가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m을 여기다 인제 넣어서 적분을 하면 u가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스틸리아노 정의를 이용해서 m0에 의한 세타 A, A가 인제 돌아가는 회전각하고 그다음 P에 의한 델타, 요거를 인제 각각 델타 같은 경우는 u를 P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세타 같은 경우는 u를 m0에 대해 편미분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편미를 해서 인제 각각 이렇게 되는 거를 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카스틸리아노 정리, 물론 이제 이 모멘트를 구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단점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 예제에서도 있지만 이 우리가 A점에서의 델타와 세타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점은 어떻게 구하냐, C점은.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C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하나. 요게 인제 사실은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인제 고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가상하중 방법이라는 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예,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가상하중을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걸 다 유전한 다음에 나중에 그 힘이 0 이다라고 인제 가정을 하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인제 C점, 요 C점에서의 처짐을 구하기 위해서 C점에다 가상하중 Q를 인제 작용을 시키게 됩니다. Q를 작용을 시켜서 여기에 Q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mx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걸로부터 인제 u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인제 Q에 대해서 어 에 편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Q 대신에 0을 인제 넣으면 그러면 인제 우리가 원하는 C점에서의 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 예제인데요. 요게 인제 집중하중이 가해지다 보니까 모멘트가 지금 x, 여기서부터 따지면 0 부터 2 분의 1 까지, 그다음에 2 분의 L부터 L까지 요렇게 인제 두 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예. 그러면 좀 적분하기가 좀 번거로워지긴 하겠죠. 여하튼 인제 m이 인제 요렇게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어 q에 의해서 요렇게 인제 정의가 됩니다. 뭐 요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그 A부터 C 구항까지 인제 적분을 쭉 하면 여기 인제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제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인제 0 부터 2 분의 1 까지 적분을 하죠. 그러면 인제 식이 요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C에서 B까지 요거는 인제 요 식을 넣으면 되죠, 두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을 넣으면은 이건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제 항이 지금 4 개니까, 항이 4 개니까 이거 제곱하면 이게 몇 개 나오나. 4개 하고 이게 모든 콤비네이션이 하나, 둘, 셋, 6 개니까 뭐 10 개가 나오나요? 자, 여하튼 고걸 이제 다 해서 인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 또 한쪽 0도 아니에요. 또 2 분의 L부터 L까지 하니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걸 일일이 적분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적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델타 C는 U를 Q에 대해서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을 하면 지금, 예, 지금 요렇게 인제 식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인제 마지막으로 Q 대신에 0을 넣으면 델타 C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런 문제도 사실은 제가 인제 종종 냅니다. 카스틸리아노 정리가 기본적인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 힘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처짐이나 뭐 경사각을 구하는 거, 요런 것들 예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인제 대신 이게 적분량이 많기 때문에 적분이 좀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제를 인제 문제를 냈죠. 자, 그다음에는 인제 뭐 다른 것들인데요. 이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사실은 에너지법이 물론 이 예제는 여기서는 뭐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요 에너지법이 많이 쓰이는 데가 인제 이런 충돌 같은 부분입니다. 특히 충돌. 그래서 이 인제 결국 그 운동 에너지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이렇게 인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요게 인제 고 물체에서 처짐이 생기겠죠. 그럼 결국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이게 인제 부핀 변형 에너지로 다 바뀌죠. 그렇게 해서 인제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이게 딱 떨어질 때 여기에 가해지는 힘, 이 포스 이거가 되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 충격에 의한 포스는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적인 거는. 왜냐하면 이거의 인제 속도라든지 뭐 또 아니면은 여기에 인제 부딪힐 때 이게 뭐 뾰족하게 부딪히냐 아니면 넓적하게 부딪히냐 이런 것들 따라서 포스가 정확하게 계측하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인제 우리가 임펄스 충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형태 이 포스고 인제 이게 진동에서 많이 이거 다룰 겁니다. 요게 시간일 때 인제 어떤 이런 임펄스가 되죠. 그러면은 이 힘이 정적인 앞에서 구한 이런 정적인 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포스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제 운동 에너지를 따져서 이 처짐량을 구하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인제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어 뭐 이런 인제 벽에다가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이 본네트 부분이 얼마나 찌그러지느냐 이런 거는 사실 부딪히는 순간에 어떤 포스를 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짧고 순간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그냥 이 운동 에너지가 이 차의 어떤 운동 에너지가 이게 인제 결국 여기서 흡수되는 에너지 여기서는 사실은 탄성 에너지뿐만 아니라 소성 에너지까지를 같이 구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모든 그 운동 에너지를 이 앞에서 구조가 변형되면서 흡수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기에 인제 변형량을 계산을 하면 비교적 쉽게 우리가 이게 컨택이 될 때 어떤 포스를 몰라도 인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제 근데 인제 여기서는 뭐 이건 뭐 사실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 해서 인제 이거를 같다라고 놓으면 우리가 델타 맥스를 사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온도도 있죠, 온도. 요 온도 같은 경우는 인제 뭐냐면 여기 T1과 T2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T2가 더 크게 되면 이게 인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인제 마찬가지로 온도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 하중. 그래서 인제 특히 인제 온도 하중을 많이 다루는 데가 우리가 LNG 캐리어 있죠. LNG 캐리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인제 그 선박해형 구조 역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다루겠지만 아 이 LNG 같은 경우는 인제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액화를 시키죠. 액화를 시키는데 인제 우리가 마이너스 163 도로 액화를 시킵니다. 액화를 시키는 건 이제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아마 가스에서 액체로 줄이는데 600 분의 1로 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액화를 시켜야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를 시키는데 인제 이렇게 인제 카고 탱크에다 액화를 시키죠.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게 인제 뭐 그 냉동 장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 액화 상태로 넣고요. 마이너스 163도 액화를 넣고요. 여기다 인제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단열재 같은 거를 굉장히 두텁게 이렇게 바릅니다. 예. 바르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다가 인제 그다음에 선체 구조가 인제 이렇게 있죠. 선체가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인제 물 위에 떠가기 때문에 물 온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깥에는 물 온도고 안에는 마이너스 163 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인제 온도 분포가 있겠죠. 그쵸? 이게 인제 여기에 가까울수록 이제 마이너스 163 도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인제 그 우리가 정적인 상태 그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가 되면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인제 이게 인제 열 분포 해석을 해서 열은 실제로 가해지면 이 구조물이 열로 인해서 어떤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응력이 생깁니다. 그런 인제 열응력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인제 사실은 이제 구조가 이제 온도 분포라는 게 이게 아주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열 전달 해석 그다음에 열 응력 해석 요런 것들은 사실은 유한 요소 해석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여하튼 인제 온도 균일하지 않은 온도 요거는 인제 우리가 열하중이라고 해서 또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뭐 여기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숙제는 어 어
요번 주부터 일 주일 후니까 4월 23 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4월 23 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는 쪼끔 문제가 많죠. 그쵸? 여기가 구장이 인제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길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중첩법이라든지 뭐 모멘트 면적법, 카스틸리아노 적용 나눴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감안해서 쪼끔 더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다음은 부정 정보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먼저 인제 쪼끔 예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뭐 개요를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그다음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조물 중에서 인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이제 하나는 우리 하나는 뭐 앞에서 배운 것들 요런 구조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제 요렇게 돼서 요렇게 인제 서포트까지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예. 그래서 인제 어떤 포스가 적당히 어떤 점에 이렇게 똑같이 가해졌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자 인제 이게 인제 사실은 인제 먼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물이 어느 게 사실은 더 튼튼한 거예요. 더 이렇게 안전해요. 튼튼한 거야 인제 똑같은데 우리가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게 더 안전한 걸까요? 그거는 뭐예요? A, B 어느 게 더 안전하다? B가 더 안전하죠. 그쵸?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인제 안전하다라 세이프하다라는 건 인제 어떤 마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여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인제 안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인제 어떤 파손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 서포트가 파손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여기가 클램프드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거는 인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힌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인제 여기가 인제 깨진다라든지 하면 이제 바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한쪽이 무너져도 한쪽이 버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인제 사실은 어떤 그런 마진 관점에서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제 우리가 쓰는 구조물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입니다. 여분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어떤 구조물이. 그래서 어디 하나가 분질러지더라도 어떤 구조물이 반드시 인제 그게 바로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게 어떤 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인제 우리는 뭐 구조문에서는 좋은데 우리는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볼을 푼다라는 게 뭐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내력 분포를 구하고 내력 분포를 구한다라는 건 이제 모멘트라든지 V 분포 이런 거를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스트레스를 구하고 그다음에 또 처짐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은 인제 이 보에 어떤 거동을 다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이걸 먼저 인제 한번 풀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볼을 풀 때 뭐예요? 발력을 구하죠, 발력. 그러니까 인제 RA를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인제 모멘트 A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RA가 있고 그다음에 MA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하나 더 있죠. RB가 하나 더 있죠, RB가. 자 이 발력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제 우리가 버티컬 예 그 버티컬 포스의 합은 요게 0 이다라는 거 하고 모멘트 뭐 예를 들어서 A점에서의 합력은 0 이렇게 하면 식이 두 개 있잖아요. 그쵸? 식이 두 개 있으니까 MA하고 R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지금 평형식은 힘의 평형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변수가 세 개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예. 반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MA, RA, RB 이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름을 인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요거는 요 케이스는 뭐냐면 이건 정정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정정. 정정이라는데 이게 정정이 한자가 달라요. 이 앞에 자는 이게 정적이다 우리가 정적이다 동적이다 할 때 그 정자고
이 뒤에 정자는 정할 정자죠. 결정할 때 정자죠. 그쵸? 영어로 보면 분명합니다. statically. 이게 인제 정적으로, 이게 이런 뜻이죠. 정적으로 이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구조물입니다. 즉 이것 말하면 정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힘의 평형. 그러니까 인제 정적인 조건이 바로 힘의 평형 조건이잖아요. 그쵸? 힘의 평형 조건을 써서 이 보의 상태를 결정할 수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제 정정 구조물이고요. 그다음에 부정정은 어떻게 하다. 정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정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statically independent determinate. 이런 구조물을 인제 부정적 구조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힘의 평형식으로 이 볼을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제 어 먼저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일단 우리가 인제 여분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여분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분력이라고 하는 게 인제 그러면 여기에 인제 그러면 우리가 부정정 차수가 있고요. 부정정 차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 여분력의 개수예요. 여분력의 개수. 지금 여분력의 개수는 뭐예요? RB나 뭐 MA나 RA나 셋 중에 어느 하나 될 수 있지만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가 3 기 때문에 뭐 RA를 여분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요 여분력의 개수가 1 개고 그럼 부정적 차수가 1 개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걸 푸는 거는 요 여분력을 반력이 아니라 어떤 하중으로 가정을 합니다. 요걸 하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중으로 RA가 가해졌다 RB가 가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RB를 가하는데 인제 이 RB를 가하는데 이 조건이 하나 더 생기죠. 뭐냐면 여기서의 처짐. 즉 이 B점에서의 처짐이 0이 되도록 RB를 잘 가해 줘야 됩니다. 그쵸? 뭐냐면 이 RB가 없으면 이렇게 처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RB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RB를 적당히 가해 주는데 요 처짐이 0이 되게끔 RB가 인제 결정이 되면 됩니다. 예. 이 조건이 하나 더 생겨서 결국 RB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뭐냐 우리가 적합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적합 조건식이라고 해서 이 기하학적으로 이 구조물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 즉 여기서 인제 여기가 서포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처짐이 0이 된다라는 거죠. 요 조건이 하나 더 생겨서 결국 이 반력의 여분력에 해당하는 미지수 하나를 더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 모멘트나 전단력 곡선을 얻어내면 우리는 시그마하고 입실론을 델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개념은 이렇고요. 이제 고런 좀 기본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자 일단 이 7 강이고요. 재력하기 10 장입니다. 우리가 12 장까지 있는데 12 장은 뭐 단면 계수에 관련된 거여서 사실상 이제 10 장, 11장 인제 2 장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먼저 인제 뭐 학습 목표는 아까 부정적 구조물이 뭔지 그다음 부정적 차수를 인제 구하는 것이 목표고요. 아까 여분력이라고 했죠. 이게 인제 과행력이라고 했고요. 과행력 여분력을 인제 제거한 것이 인제 이완 구조물이라는 건데요. 요거 인제 뭔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인제 부정정보를 해석을 하는 건데 해석을 한다는 건 반력을 보고 그다음에 시어 포스 다이아그램이나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기울기와 처짐 또 응력까지 계산하는 것이 볼을 해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아까 반력수에 따라서 인제 구조물을 구분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반력수하고 평형 조건식이 같다라면 이제 정정 구조물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인제 반력수가 더 많다. 그러면 인제 부정적 구조물이라고 됐죠. 그죠? 근데 이제 거꾸로 반력수가 더 적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다루지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인제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제 우리가 요 평형 조건식은 두 개는 마찬가지인데 반력이 어떻게 돼요? 하나 밖에 없죠 여기는. 그죠? 하나 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힘을 주면 그냥 이거 팍 돌아가 버리고 그냥 말 돌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죠 구조물이. 그래서 이거는 외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뭐 있을 수가 없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인제 정정 구조물이라는 게 인제 평형 조건식 정역학적 평형 방정식 요거 가지고 모든 반력을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정 구조물은 인제 평형 조건식으로 모든 반력을 구할 수 없는 구조물.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변이에 대한 적합 조건식 요게 인제 필요합니다. 근데 인제 그 남는 즉 여분역수 즉 다시 말하면 부정정 차수만큼 적합 조건식이 인제 더 필요해야 인제 우리가 구하겠죠. 그러니까 그 남는 미지수의 개수만큼 뭔가 적합 조건식이 더 들어와야 반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정정 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이제 정정 구조물이 될 때까지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지점을 제거한다. 요 쪼끔 더 인제 우리 기술적으로 보면 정정 구조물이 될 때까지 반력을 제거한다. 반력을 제거하면 그게 인제 부정정 차수가 됩니다. 뭐 예제를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먼저 예제를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음 뭐 요 먼저 그래서 인제 그 여분력이라는 거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인제 정정 문제에서 부정적 문제로 되게 하는 초과 반력. 그죠? 이제 반대로 인제 정정 구조물에서 부정적 구조물이 되기 위해서 제거돼야 되는 반력의 개수. 그게 인제 반력 제거될 수 있는 반력이 인제 과잉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여분력을 제거했을 때 기본 구조물이 인제 이완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뭐 봅시다 인제. 간단히 봅시다. 여기서는 인제 부정적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식의 수는 몇 개예요? 평형식. 평형식의 개수는 여기서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따져야죠. 왜냐하면 이게 수평 방향의 성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수평 방향의 반력이 생겼죠. 그쵸? 우리가 앞에서는 모든 힘은 다 수직으로만 가해졌기 때문에 이 HL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식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반력, 미지수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알아서 생략이 된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평행 조건식은 아 vertical force, horizontal force 그다음에 모멘트 평형 조건 세 개죠. 그쵸? 그다음에 인제 미지수는 여기 하나, 여기 모멘트가 없고 여기는 두 개, 그다음에 모멘트, horizontal force까지. 여기는 어때요? horizontal force도 없죠? 여기 지금 바퀴가 달려 있죠?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힘이 걸리면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horizontal force도 0 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인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럼 여기도 인제 HB라는 거를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부정정 차수, 여분력이 하나 또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그 힌지가 여기가 롤러가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지 왜 동그라미 여기다 그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게 인제 어떤 구조물이 처지면은 이게 길이가 짧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짧아지더라도 이게 인제 움직이면 되니까 horizontal force가 안 생기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쵸? 그래서 롤러가 있는 거 요 밑에도 있죠. 한쪽만 있으면 되죠. 그쵸? 그렇다고 두 쪽 다 있으면 그냥 움직여 버리니까 안 되고요. 자 일단 요렇게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인제 평형식은 조건은 3 개고 그다음에 인제 반력수는 인제 하나 둘 셋 4 개이기 때문에 부정적 차수는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완 구조물은 인제 우리가 그 반력 여분력을 없애 주면 되죠.
이 없애준다라는 건 지지 구조를 없애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하나 없애주면 인제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인제 요거 모멘트를 인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멘트. 모멘트를 없애주면 이게 인제 이게 힌지가 되는 거죠, 힌지. 이렇게. 그러면 이 반려 요거를 없애면 안 되나 이거? 이거? 이거를 없애면 이거를 없앨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요거를. 요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하면 없앨까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 요거는 못 없애겠죠. 요거는 없앨 수가 없죠. 요걸 없애면 인제 이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인제 어떤 힌지를 롤러를 달아 버리면 움직여 버리니까 안 되죠. 근데 요걸 또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조물이 쪼끔 복잡해지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인제 롤러를 달죠. 이렇게 벽에다 롤러를 달고 구조물을 인제 요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인제 만들면 여기다 어떤 힘을 줬을 때 이게 인제 이렇게 버티컬하게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RA는 항상 0이 됩니다. 예. 이건 항상 0이 되고요. 대신 이제 모멘트는 있죠. 이게 모멘트 회전은 안 되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좀 밑에를 펑퍼짐하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요거는 0이 아니죠. 그쵸?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 여분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분력이 어차피 지금 3개 중에 하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뭘 없애느냐에 따라서 지지 구조가 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3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뭐 이왕 구조물이 여러 개가 있지만 뭐 가급적 좀 깔끔한 게 좋으니까 뭐 A를 이제 제일 먼저 그린 이유가 쪼끔 깔끔하게 그리기 위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인제 수직 하중만 받으면 우리가 인제 그 식수는 이퀴션수는 이제 우리가 2 개가 되고요. 반력은 1, 2, 셋. 여긴 뭐 이제 여기 미리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이 뭐 반력은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반력수는 요건 3 개. 그러니까 부정정차수는 마찬가지로 1가 되죠. 그쵸?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양단 고정부.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마찬가지로 이게 식수는 3 개고 미지수가 여기는 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인제 마찬가지로 이게 어플라이드 포스가 호리존탈 성분이 있기 때문에 HA하고 HP가 같이 고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6 빼기 3을 해서 부정정 차수는 3 개가 되고요. 이완 구조물이려면 인제 3 개를 없애야 되죠, 3 개. 3 개를 없애면 뭐 요거 통째로 하나 날려 버리면 제일 쉽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에 이제 모멘트를 없애는 거죠. MA하고 MB를 없애고요. 그다음에 HB 요것도 인제 하나 없앱니다. 하나 없애면 이게 롤러로 바뀌고 그다음에 인제 MA, MB를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양단 고정해서 요게 힌지 심플 서포트 형태로 아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요 앞에서 약간 고거는 인제 다시 설명을 안 했었는데 예. 여기서 인제 그러면은 보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처진 곡선에서 미분 방정식 이거 인제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쵸? 이거라든지 이거 3배 미분하면 V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인제 이거 4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Q가 된다라든지 이거는 인제 이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는데 인제 여기서 우리가 그 부정 정보의 여러 가지 우리가 적합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경계 조건이죠. 경계 조건들을. 그래서 조건들을 열심히 인제 찾아서 적용을 해 줘야지 결국 인제 적분상수를 없앨 수가 있죠. 사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왜냐? 물론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인제 여기서부터 할 때는 이 모멘트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외력 P나 어떤 Q의 어떤 함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모멘트 분포를 우리가 구하려면 반력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반력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제 뭐 RA나 RB 또는 뭐 이런 반력의 어떤 함수를 넣고요. 일단은 넣어서 인제 풀고 그다음에 인제 이걸 적분하면서 경계 적분을 넣어 가면서 이 반력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쪼끔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푸는 그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적분 상수가 많이 나오니까 경계 조건을 넣어서 이걸 막 구하다 보면 아 우리가 그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인제 거기에다가 인제 뭐 또 RA, RB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력까지 들어오면 이제 그 미분방 아니 연립 방정식이 이게 좀 더 복잡해지겠죠. 인제 고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첩법. 중첩법은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뒤에서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뒤에서 인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으로 인제 구하는 거. 자 요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겁니다. 예. 뭐 하나 좀 예제를 봅시다. 그다음 중첩법을 이용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 이 절차가 있는데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뒤에서 예제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음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먼저 요 미분 방정식에 의한 예제를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인제 고 예제인데요. 요게 인제 지금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RB를 과잉력 또는 MA를 인제 과잉력으로 인제 두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여기서 인제 음 여기서 인제 그 RB를 인제 과잉력으로 두고요. 이게 이제 과잉력으로 둔다라는 걸 이게 인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외력으로 우리가 외력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외력처럼. 외력처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굽힌 모멘트 방정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 요 RB가 있는데 결국은 인제 그럼 뭐 RA하고 MA를 이거를 이제 Q하고 RA를 외력으로 인제 우리가 이것도 외력으로 우리가 간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MA하고 RA를 이제 외력으로 표현하면 반력을 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제 반력을 구합니다. 즉 인제 RA하고 RB를 더하면 이제 그 QL 이게 외력이 인제 QL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A점에서의 모멘트 요거를 구하면 요거의 인제 평행 방정식을 구하면 어 MA는 Q와 RB의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쵸? 요렇게 인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RA와 MA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임의의 어떤 X 위치에서 모멘트를 인제 RA와 MA, Q 뭐 이런 것들을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인제 RA하고 MA가 있는데 이걸 다 인제 이 RB로 표현한 걸로 다 넣습니다. 예. 자 요걸 인제 요걸 이용해서 요걸 여기다 넣고 요걸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인제 이렇게 됐죠. 즉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인제 자세히 보면 M이라는 게 원래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M이라는 게 어떤 Q 외력 Q만의 어떤 함수로 됐어야 되죠. 그쵸? 근데 인제 RB가 인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RB가 인제 우리가 반력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지만 요게 인제 마치 외력처럼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뭐 RB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인제 이게 EI의 V의 2 프라임은 M이 되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이렇게 일단 식을 쓰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한 번 적분하면 인제 C1이 됩니다. 네. C1이 되고 여기서 인제 본격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죠. 예. 인제 적합 조건 여러 가지 조건식을 이게 더 진행하기 전에 더 적분하기 전에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인제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처짐이 0 이다. 처짐이 0 이다. 요게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 식에다 적용하면 빨리 C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한 번 더 적분하면 이제 C1, C2가 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X가 0일 때 처짐이 0 이다.
자 요 식을 또 이용을 합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L에서의 인제 처짐이 0 이다. 요걸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조건이 3 개죠. 그쵸? 조건이 3 개고 사실은 인제 여기에 여분력 때문에 추가적으로 온 경계 조건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3 개이기 때문에 지금 C1, C2 그다음 미지수 뭐예요? RB 3 개잖아요. 결국은 인제 조건을 3 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인제 이게 없었으면 요 서포트가 없었으면 요 조건은 없었죠. 그쵸? 근데 인제 이게 있음으로 해서 미지수 RB가 생기긴 했지만 대신 경계 조건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인제 이거를 이제 3 가지 조건을 넣고 계산을 하면 C1, C2 그다음에 이제 RB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RB가 계산이 되면 인제 여기다가 요 식에다 넣어서 RA와 MA를 인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인제 RA하고 MA 요거 계산이 됐기 때문에 전단력 곡선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멘트 곡선, 모멘트가 아까 인제 요렇게 앞에서 유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또 RA하고 MA를 넣으면 또 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걸 이용을 해서 전단력 곡선하고 그다음에 인제 모멘트 곡선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제 생겼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뭐 모멘트가 인제 제대로 그려졌는가는 여기서 인제 모멘트가 0 이고요. 그렇죠? 요쪽은 인제 지금 모멘트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이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니까. 자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전단력 최대값은 인제 여기 x가 0일 때 구하고요. 모멘트의 인제 가장 어 양의 값 중에 최대값은 요 점에서 발생을 하죠. 이렇게 구하고 그다음 네거티브의 최대값은 아 인제 가장 작은 값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회전각과 처짐을 구합니다. 회전각과 처짐은 사실은 이 앞에서 다 구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C1, C2가 다 0 이기 때문에 요게 0 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V1 V 프라임과 V를 인제 앞에서 사실은 다 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예 가지고 와서 요게 인제 앞에서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인제 여기서 인제 그 델타 맥시멈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좌우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서 이게 처짐이 최대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위치부터 구해야 돼요. 즉 여기다가 x에다 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2분의 1 인가? 2분의 1인 건 아닌 거죠. 그쵸? 2분의 1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 요 B 쪽으로 쳐져야 되는데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 기울기가 0이 되는 0이 되는 거를 찾습니다. 이걸 인제 요게 인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 요 x만이 그러면 인제 요게 근해 공식을 쓰면 요렇게 되고 요게 인제 약 0.57 L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델타 맥스 L 대신에 인제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 넣으면 좀 깔끔하진 않지만 요런 식으로 인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제로 델타 제로라는 거는 인제 x가 4분의 1 지점에서 그때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인제 넣으면 인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세타 B, 세타 B는 인제 요 값이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L을 넣고 계산하면 뭐 여기서 여기다 인제 넣고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인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중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첩법을 이용하는 거는 사실은 앞에 뭐 절차가 있지만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훨씬 간단합니다. 이해도 쉽습니다. 지금 인제 이거를 이제 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시간이 좀 쪼끔 됐네. 잠깐 좀 또 쉬면서 봅시다. 여기 뭐 어렵지는 않죠? 그쵸? 지금 참가자는 55 명이네. 몇 명이 인제 안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예. 뭐 혹시 질문이나 뭐 다시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기. 또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튼 진도는 그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는 쪼끔씩 더 빠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루즈 타임이 없고요. 어 그다음에 인제 자꾸 여러분들이 보이면 뭔가 제가 말을 걸고 좀 멈췄다 할 텐데 저도 컴퓨터만 보고 하니까 그럴 마음이 별로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자꾸 대신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좀 약간 정신이 없어요. 어제 사실은 새벽까지 TV를 보느라고. 예. 상당히 참 예 예상 못했던 좀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좀 뭐가 어떻게 펼쳐질지 참 약간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정화에 대해서 쪼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거 좀 뭐 잘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요 역사를 한번 좀 보면 재밌어요. 사실은 여기서 인제 영락제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게 원래 영락제가 아까 인제 그 주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주원장의 인제 주원장이 넷째 아들이에요. 주원장이 인제 명나라를 사실은 세우죠. 예. 그리고 뭐 대신들을 10만 명인가 인제 사실은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인제 고아에다가 무슨 어 고하고 뭐 인제 어디서 절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인제 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게 부족한 이제 불안했는지 쪼끔만 인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인제 대신들을 신하들을 많이 죽였어요. 10만 명인가 죽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거의 넷째 아들입니다. 주원장이 넷째 아들인데 인제 주원장이 인제 장자가 있었는데 장자가 인제 물려주기 전에 인제 죽었습니다. 죽다 보니까 인제 그럼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그 손자, 자기 손자한테 인제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인제 바로 그 검문제라는 인제 왕인데 이 검문제 그러니까 인제 자기 이 검문제의 사실 삼촌이죠, 영락제는. 근데 인제 보니까 아니 아들들도 여러 명 있는데 왜 꼭 장자의 손자한테 물려줘야 되냐. 그리고 이 영락제가 인제 그 변방에서 변방을 지키면서 인제 그 군대를 이끌었던 그런 장군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군사력도 있겠다, 뭐 성격도 활발하겠다 해 가지고 인제 그 자기 조카가 왕이 되는 걸 못 봐서 그래서 인제 그때 당시엔 난징이 수도였는데 여기를 공격을 해서 조카를 몰아내고 인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 그다음에 인제 이 난징을 베이징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그때 인제 그다음에 만리장성도 이때 완성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인제 그 베이징에 유명한 성도 짓고 갑자기 성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어 여하튼 이 영락제라는 사람도 굉장히 사실은 오히려 더 독특하긴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정한테 함대를 보내서 인제 대원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제가 인제 그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한 걸로는 이게 지금 7 차에 걸쳐서 남해원정을 했는데 이게 5 년, 7년 거의 처음에 2 년에 한 번씩 보내요. 근데 인제 거의 이 한 번 갔다 오면 한 2년 걸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7차 원정 중에서 다 7 번이 다 이 아프리카까지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쪼금씩 쪼금씩 길게 했더라고요. 처음에 뭐 타이라든지 뭐 이런 데 벵골 요런 데를 갔다가 인제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 인제 나중에는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까지 갔답니다. 지금 여기 또 메카가 보이죠, 메카.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이슬람 교도였고 이게 마시라는 게 마호메트의 마시랍니다. 인제 그걸 따서 마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 평생 소원이 이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인제 안타깝게도 이 근처에 갔는데 본인이 메카까지는 못 들어가고 뭐 자기 부하를 보내서 메카를 좀 구경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전해집니다. 자 여하튼 저희는 쪼끔 이제 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아 이게 인제 이 배가 물론 이게 다 이렇게 인제 지금 항차마다 300여 척인데 배가 인제 다 크진 않습니다. 이게 보선이라고 해서 큰 배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따라오는 배들은 좀 작은 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때 당시에 나침판도 있었고요. 또 그 견성판이라는 거를 이제 방위도 재고 물시계를 이용을 해서 속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길이에 대해서 인제 사실은 논란이 있죠. 길이가 지금 44장 4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너비가 18장. 그럼 이게 인제 1 장이 한 3 미터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따져 보면 한 135 미터가 됩니다. 폭은 한 55 미터. 그다음에 17,000 톤급입니다. 17,000 톤급. 그다음에 인제 중간에 격벽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격벽도 있어서 그 인제 어디가 이제 부딪혀서 침몰이 됐을 때 우리가 타이타닉처럼 격벽이 있지만 거긴 쭉 찢어져서 사실 침몰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격벽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배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게 이제 콜럼버스 선단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인제 그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 호입니다. 요거는 그때는 3 척밖에 안 갔고요. 3 척에 88 명이 나눠서 탔고요. 그다음에 어 배 길이도 22 미터인가 24 미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정하와 원정한 87년 후에 1492 년에 인제 항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하고 인제 거의, 그런데 인제 이 배를 보면은 150 미터면 뭐 거의 뭐 6 배, 7배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게 인제 사실은 저도 좀 이게 아마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아 물론 인제 저도 사실은 이게 목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구조를 사실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 인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인제 이때 당시에 당연히 배는 없고요. 이때 당시에 어떤 사료들도 다 인제 파기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이즈에 된 거는 이제 라무득이라는 어떤 작가의 창작집에서 이게 인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게 좀 100%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인제 목선이라는 게 이게 현대 조선광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뭐 제가 이걸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인제 이게 그 배의 길이라는 게 그 배가 받는 종강도 있죠. 이게 부핀 모멘트. 부핀 모멘트는 우리가 그 앞에서 보이론에서 배웠지만 길이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에. 그러니까 길이가 커지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다음에 인제 모멘트가 인제 길이의 제곱에 커지면 그만큼 섹션 모듈러스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나무가 갖는 인제 어떤 항복응력, 그 강도, 그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도 150 미터짜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인제 이게 150 미터를 움직이려면 인제 그 돛대가 90 미터가 돼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돛대 90 미터면 이게 아파트로 치면 한 3-40 층이 될 거거든요. 한 3 미터 정도 하면 30 미터 30층 정도가 되겠죠. 근데 나무가 그렇게 긴 게 그렇게 많습니까? 나무 잘해 봐야 한 30 미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어 붙여야 되는데 뭐 나무가 이렇게 쉽게 이어 붙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인제 요게 엄청난 풍력을 받기 때문에 바닥에서 고정되는 데 엄청난 모멘트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도 인제 판단이 들어요. 그다음에 인제 여태까지 그래서 가장 큰 목선이라고 하는 게 그 미국에서 지은 배인데요. 이게 한 90 미터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 6,000 톤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방수 문제가 있어서 이게 나무로 짓다 보니까 인제 그 완전히 그 워터 타이트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쪼끔만 이제 변형이 되면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펌프질을 했어야 된대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그 제작하는 시간 이걸 따져 보자라고 했을 때 18 세기 영국에서 한 1,500 톤급의 인제 배를 짓는데 한 1,000 명이 한 1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제 이게 17,000, 이게 잘못 썼네요. 17,000 톤급은 거의 한 5년 이상 걸릴 거다. 이때 당시에 인제 그 배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가 됐는데 이때 한 5년 정도 걸렸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50 배 폭이 55 미터, 지금도 인제 VLCC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폭이 한 60 미터 정도 되거든요, 커 봐야지. 근데 인제 "이렇게 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인제 계속 사람들이 추정하길래 인제 줄인 거가 한 55 미터 정도 됐을 거다. 폭은 한 15 미터, 그다음에 배수량 한 1,500톤 정도, 이런 정도 됐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보시면
요게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55 미터 정도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인제 안타깝게도 인제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었는데 홍희제가 인제 이어받긴 했습니다. 이때 이 홍희제는 해금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절대 못 바다에 판때기도 인제 띄워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배를 다 육지에 올려 놨대요. 그다음에 그 보선, 이 보선에 목재를 뜯어서 불사르고 항해 기록도 뭐 폐기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이게 뭐 얻은 게 없다. 뭐 조공을 받아 바쳐서 얻었지만 우리가 직접 무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선단을 보내서 국력 납니다. 그다음에 인제 화이사상 즉 중국 문화가 최고고 모든 것이 인제 중국 중심으로 만방으로 퍼져야 된다. 요게 인제 화이사상인데 이거를 뭐 퍼뜨린 거 외에는 큰 실익이 없다. 그러면서 인제 외국 접촉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인제 베이징에 인제 문인 관료 세력이 있고요. 반대로 인제 해안 쪽에 이게 인제 이렇게 원정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해안 쪽에 상인 세력이 인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답니다. 이 하고 인제 황관 세력들 요새 알력 다툼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인제 판단하는 게 많습니다. 그쵸. 뭐 굳이 꼭 그렇게 해금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원정이 뭐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안 보내면 되고 그렇지만 인제 당연히 주변 나라와 무역을 해야 되니까 해금 정책까지 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나친 것 같다.'라고 해서 인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하튼 근데 인제 홍희제는 1 년밖에 집권을 못하고 또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 그 왕이 됐을 때 마지막 7차 원정을 갔다가 그때 인제 정화는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 마지막 원정을 갔다가 인제 배에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여하튼 인제 이거 이후로 인제 더 이상 이게 먼 대항해 중국의 대항해 시대는 사라졌고요. 이어서 인제 뭐 포르투갈, 스페인, 에스파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인제 인도라든지 아메리카에 인제 항해가 사실상 시작이 됩니다. 거기도 또 재밌는 얘기가 또 많이 있는데요. 뭐 쪼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일단 먼저 하나를 여분역을 결정을 합니다. 여분역을 결정을 하고요. 그거를 인제 없애요. 일단 없앱니다. 그러면 인제 없애면은 인제 이렇게 B 구조물 같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인제 이 Q에 의해서 쳐지겠죠. Q에 요 구조물에다 인제 Q만 가해졌다라고 인제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인제 쳐지게 됩니다. 그쵸? 쳐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반력을 마치 외력처럼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 외력에 의해서 이게 다시 또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 인제 델타 B1이 있고 델타 B2가 있는데 이게 같아야지 이게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 RB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인제 이게 인제 중첩법을 이용을 한다라는 게 이게 인제 하중이 인제 Q하고 이 RA가 인제 따로따로 있지만 결국 선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인제 처짐을 구해서 그냥 선형으로 더해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인제 중첩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거는 간단합니다. 물론 이거는 뒤에 있는 인제 이런 식들을 가져다 쓴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거죠. 이 식을 또 유도하려면 이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닌데요. 이런 것들은 인제 일반적인 아주 전형적인 것들은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아주 간단하게 풀린다라는 거. 자 일단 인제 요렇게 하중을 줬을 때 인제 델타 B 여기서 인제 처짐이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처짐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힘을 줬을 때 요거 당연히 위에서 밑으로 내렸을 때 델타 B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하고 요거 같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델타 B1과 델타 B2를 빼면 같아져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제 델타 B 첫 번째 같은 경우는 8 EI 분의 QL의 제곱이 왔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왔는데 여기서 인제 P 대신에 RB가 들어오고요. 이거는 인제 이게 방향이 인제 RB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인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여기서 RB를 구하면 됩니다. RB를 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제 힘의 평형 조건에 의해서 RA를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또 M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결국은 요 R 비름을 구했으면 RA하고 MA는 뭐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기울기의 처짐 이거는 마찬가지로 요거에 의한 식 그다음 두 번째 요거에 의한 식 지금 인제 부호는 다르죠. 부호는 다릅니다. 지금 이쪽 위쪽에 지금 플러스 y가 위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로 했고 요거는 인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은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처짐과 모멘트 분포 요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여러분들 요거 간단하게 한번 풀어 보세요. 여기 인제 힌트가 있죠. 그래서 힌트를 이용을 해서 RA하고 RB를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예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지금 요거는 MA를 인제 풀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양단 단순 지지 형태의 볼을 인제 바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 요 두 식을 인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 세타 A하고 세타 A2 요게 인제 같다. 즉 여기서 인제 세타 A를 주어 졌고요. 여기서도 세타 A를 줬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인제 풀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두 개가 인제 빼면 0 이고 인제 두 개가 같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인제 부호는 인제 서로 반대죠. 그래서 하나는 이걸 플러스로 잡고 요건 인제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MA는 이렇게 풀립니다. MA가 풀리면 인제 RA하고 RB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요거 인제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RA를 구했고요. 즉 인제 요 점을 중심으로 모멘트 평형을 구하면 B점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그다음 RB는 인제 요 A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구하게 되면 그럼 또 R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비교적 그 책 뒷부분에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어차피 비슷한 건데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요 미분 방정식을 보를 해석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요건 양단 고정이죠. 예.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MA, RA, RB, MB. 그래서 이건 어떻게 부정전 차수가 2개 2 차죠. 부정전 차수가 2 죠. 즉 여분력이 인제 2 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2 개를 없애 버리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인제 먼저 우리가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즉 RA하고 RB가 요거는 인제 쉬워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절반씩 나눠 갔다라는 건 이제 자명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MA하고 MB는 같다라는 것도 인제 장애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먼저 분포화중이 없지만 분포화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집중화중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면 이거는 어차피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대칭이잖아요. 그쵸? 똑같잖아요. 그쵸? 굳이 이걸 나눠서 끝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쪽만 여기 반쪽만 해서 여기 또는 여기서의 어떤 경계 조건을 잘 활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제 먼저 여기 4번 미분한 거 분포화중은 0 이죠. 0 이기 때문에 한번 적분하면 C1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게 뭐예요? 요게 인제 전단력이잖아요, 전단력. 전단력인데 하여튼 그 적분 상수는 빨리빨리 없애주면 좋습니다. 자 요게 인제 3번 분배한 게 전단이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여기서 즉 그 여기서 인제 요 전체에 대해서 전단력은 그냥 V가 되고 요건 2 분의 P가 되죠. 그쵸? 이건 전단력이 인제 이걸 따지고 보면 여기가 인제 2 분의 P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2 분의 P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 부터 2 분의 1을 거쳐서 다 전단력은 2 분의 P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걸 이용을 하면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한 번 적분하면 이제 모멘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C1 X 플러스 C2인데 모멘트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면 X가 0일 때 우리가 인제 모멘트는 마이너스 여기 MA가 물론 미지수지만 마이너스 MA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멘트가 지금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아래쪽을 이제 아래쪽을 좁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MA가 됩니다. 그다음 또 한 번 적분을 해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는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는 x가 0일 때 0 이니까 C3는 또 0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2 분의 1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직 조건에 의해서 2 분의 1에서도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계산을 하면 여기서 그러면 C1, C2, C3 그다음에 인제 요 지금 C1은 구했고 C2가 지금 사실은 MA라는 게 미지수잖아요. C3는 구했고 그러니까 요 조건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MA를 인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x 대신에 2 분의 1을 넣고 쭉 계산을 하면 여기서 C3는 0 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C1 대신에 2 분의 P 여기도 넣고 여기 MA 그대로 두고요, C2. 자 요렇게 계산을 하면 MA가 인제 계산이 됩니다. 8 분의 P 요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인제 이 구조물은 쪼끔 우리가 그 구조의 변형이나 거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인제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지금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는 이걸 처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죠, 가운데는. 그죠? 위에가 좁아지니까. 즉 여기가 인제 컴프레션이고 여기가 텐션이 걸립니다. 근데 인제 여기 양쪽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인제 텐션이 되고 여기가 컴프레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텐션이 되고 컴프레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양쪽 끝하고 가운데하고 이게 뭐가 돼요? 곡이 일단 바뀌죠. 커베이처가 달라지죠, 커베이처가. 즉 여기는 인제 여기는 위로 볼러가고 즉 여기는 지금 이렇게 위로 볼러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래로 볼러갑니다. 예. 그래서 인제 중심이 이쪽에 있고 여기는 중심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멘트가 이게 중간에 바뀌어요. 알겠죠? 즉 이제 커베처 모멘트의 방향에 따라서 커베처도 방향이 있잖아요. 커베처도 결국 하나는 이 가운데는 플러스 양쪽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인제 안 했는데 결국 그러면 C1, C2, C3, C4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적분하면 인제 C4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또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이 처짐이 0 이기 때문에 C4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그죠? 그래서 인제 다 인제 C1 C2 그다음에 인제 MA, MB는 요거 구했고요. 그래서 인제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인제 여기다 인제 다 넣고 정리를 하면 두 번 미분한 건 인제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 한 번 미분한 거 요 C3가 좀 0이 되는 거 하나 또 했었죠, 쪼금 전에. 그래서 인제 한 번 더 이거 적분을 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다 미지수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인제 x가 0 부터 2분의 1 까지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인제 델타 맥스 이 가운데서 최대 처짐은 x 대신에 2분의 1을 넣으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이게 지금 위가 y가 이쪽이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 줘야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이너스를 붙여 준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x가 4분의 1일 때도 뭐 인제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4분의 1을 넣으면 되겠죠. 그쵸? 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것도 뭐 거의 인제 비슷합니다. 이것도 뭐 그냥 뭐 보면 요것도 이제 처짐이 사실은 가운데 뭐 하나 더 있죠. 뭐 사실 쓸데 하나 더 있죠. 예. 뭐 이제 더 쓸데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쓸데없는 건 인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다리가 인제 여기가 강이 있는데 뭐 이렇게 두 개만 놔도 되죠. 그죠? 근데 인제 이러면 밴딩 모멘트가 밴딩 모멘트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인제 다리가 엄청 인제 그 튼튼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중간에 서포트를 하면 인제 밴딩 모멘트가 짧아지죠. 그쵸? 여기는 인제 밴딩 모멘트 요쪽 양단 지지가 되기 때문에 처짐이 인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밴딩 모멘트가 여기가 되기 때문에 작죠. 여긴 처짐도 커지고 밴딩 모멘트 엄청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서포트는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제 우리가 구조물을 어 경제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상 그래야 설계가 가능한 거죠. 물론 인제 이게 인제 이런 인제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없어도 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반드시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왜 그 강 중간에다가 막 교각을 세우고 그러겠어요. 그쵸? 그냥 양쪽에만 딱 연결하면 되지. 이제 그게 인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각을 중간에 세우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것도 인제 마찬가지로 요게 인제 과잉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인제 요걸 일단 없앱니다. 없애고 그래서 인제 이 Q에 의해서 처지는 거하고 RB에 의한 처짐 요 인제 델타 B1과 델타 B2가 같다라고 놓고 인제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요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델타 맥시멈은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P에 의한 거는 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제 약간 인제 여기서 좀 잘 봐야죠. 왜냐면 L이 인제 EL이죠, EL. 그렇기 때문에 L 대신에 인제 EL을 넣고 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 대신에 EL을 넣어야 되고 인제 여기가 P 대신에 인제 반력이 RB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인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인제 요거를 뭐 서로 같은 게 빼면 된다라고 해서 인제 여기서 R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B를 구하면은 인제 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RA, RC는 아 그래서 인제 그 RA하고 RC 이게 그 RB를 구했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힘의 평형을 구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또 대칭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고 뭐 그다음에 인제 빼보면 요렇게 인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RA하고 RC는 인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인제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예제입니다. 지금 예제가 좀 많이 있죠. 여러분들 뭐 책이 음
뭐 약간 버전이 다르더라도 에디션이 다르더라도 뭐 거의 비슷할 거고요. 뭐 이해만 하면 되지 정확한 답은 우리가 유도를 하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인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인제 요거는 인제 여분력이 두 개가 되죠, 여분력이. 여분력이 두 개 되는데 여기서는 인제 요 MA하고 MB를 인제 여분력으로 간주하고 요거를 인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요게 세타 A1이 나오고 세타 B1이 나오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요거는 인제 잘 봐야 되는 게 요 M0를 가면 여기서 세타 A 여기서 회전각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회전각도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당연히 인제 여기가 좀 크겠죠. A 쪽이 크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타 A는 인제 3 분의 뭐 M0 이런 식이고 세타 B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6 분의 M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인제 음 여기서는 인제 여분력이 두 개잖아요. 그럼 이제 적합 조건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적합 조건. 적합 조건이라는 거는 결국 A점에서의 회전각, B점에서의 회전각이 인제 각각 둘 다 모두 0 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P에 의해서 세타 A, 세타 B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MA에 의해서 세타 A2하고 세타 B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들을 각각 더해 가지고 두 개가 0이 되도록 MA하고 MB를 구하면 되죠. 그죠? 먼저 인제 모멘tum 평형을 이용을 해서 요 RA, MA, MB 요런 것들 식을 구해 놓고요. 그래서 인제 RA는 이렇게 MA, MB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A점에서의 모멘tum 평형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 인제 우리가 RB 이도 인제 MA, MB로 인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제 이거는 뭐 왜냐하면 인제 우리가 MA, MB를 이런 적합 조건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인제 우리가 RA, RB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인제 RA하고 RB를 MA, MB의 인제 식으로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는 인제 세타 A가 0 이라는 건데 세타 A라는 게 인제 지금 여기서 인제 A1, A2, A3 요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모멘트 이거의 P에 의해서는 인제 하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모멘트에 의해서 인제 요게 나오고 또 요 모멘트 B에 의해서 또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세 개를 요번에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요 하나는 모멘트 A에 의한 거는 여기가 3이 들어가고 B에 의한 거는 멀리 있기 때문에 6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세타 A는 인제 요 식이 되죠. 그죠? 요 식이 되죠. 마찬가지로 인제 세타 B에 대해서도 하면 그럼 여기 3이 6이 되겠죠. 그다음에 6이 3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L+B인데 인제 여기서 L+A가 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 방정식 풀면 MA하고 M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인제 계산을 한 거 가지고 연립 방정식 요거 연립 방정식 푸는 거예요. 뭐 풀어 보면은 MA하고 MB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인제 아까 여기 우리가 모멘트 평형을 이용해서 RA하고 RB를 다 이 모멘트 A하고 AB로 인제 나타냈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MA, MB를 각각 넣으면 RA하고 RB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쪼끔 시간이 없었는데 빨리 나갔습니다. 뭐 그다음에 인제 이 인제 D점에서의 처짐 구하는 게 있죠.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뭐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제가 너무 시간이 빡빡하겠네요. 예 시험에 대한 건 아직 쪼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어 좀 그 안이 정리되면 설문조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면 어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